안녕하세요. 2025년 5월 7일, 정말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죠? 저희가 받은 이 글로벌 동향 보고서를 보니까요, 지정학적 긴장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 소식까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정보들 속에서, 당신이 꼭 아셔야 할 핵심, 그리고 그 의미를 좀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번 같이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유럽, 특히 독일 상황이 좀 눈에 띄네요. 네. 메르츠 총리 이야기군요. 네, 보수당의 메리츠가 총리가 되긴 했는데 첫 의회 투표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좀 어렵게 출발했어요. 이게 독일 전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인데 아무래도 연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우려가 크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정치적 해프닝으로 볼 게 아니라 독일 리더십의 어떤 불안정성, 이게 앞으로 유럽 전체에 미칠 영향을 좀 봐야 하는데요. 아,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독일 경제가 이미 아시다시피 전후 최장기 침체다, 에너지 문제다, 투자 지연이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5천억 유로 규모 인프라 투자 같은 야심찬 계획도 부채 브레이크라는 그 독일 헌법상의 재정 건전성 규정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 있거든요. 아, 그 엄격한 규정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엔진이 힘을 잃으면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글로벌 위기 공동 대응 같은 유럽 전체 과제 추진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래서 DAX 지수 하락 같은 건 이런 구조적인 위험에 대한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독일 리더십 문제와 더불어서 유럽의 또 다른 어떤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바티칸에서도 좀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군요. 새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비밀회의, 그 콩클라베가 열렸다고요? 네, 콩클라베. 파롤린 추기경이나 타글레 추기경 같은 분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은 되는데요. 네. 근데 추기경단의 출신 배경이 워낙 다양하고 내부 의견도 좀 갈려서 선출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군요. 네, 누가 새 교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카톨릭 교회가 기후변화나 사회정의 같은 글로벌 현안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낼지 그 방향성이 결정될 테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어떤 윤리적 투자 같은 분야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유럽 내부의 이런 변화와는 또 다른 결로, 중동에서는 긴장이 더 고조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내각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심지어 무기한 주둔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했다고요. 네,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수십만 명 이주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파장이 정말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미 2달 넘게 가자지구에 대한 원조 물품 반입이 사실상 막힌 상태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고요. 여기에 또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공항 근처에 미사일을 쏘고 이스라엘은 또 예멘을 공습하고 분쟁이 주변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군요. 이런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서서 유가 상승 압력이라든지 해상 운송 차질, 보험료 급등, 관련 방산주 변동성 확대, 그리고 당연히 그 지역 투자 심리 위축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당신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다른 곳에서도 짙어지고 있군요. 우크라이나 드론이 또다시 모스크바를 공격했고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갈등도 다시 불붙었어요. 네, 카시미르 테러 관련해서요. 네, 그 보복으로 인도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보복 공습으로 이어졌고요. 그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길은 러시아가 제재 해제를 계속 요구하면서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운송량도 눈에 띄게 줄었고요. 식량 문제도 걱정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양국 증시가 바로 하락하고 안전자산인 금값이 오르는 등 금융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즉각적인 영향이 나타났군요. 네. 이런 사건들은 식량이나 에너지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위험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빠르고 직접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곳곳에서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니까 경제에도 경고등이 켜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 이런 요인들로 하락했고 3월 무역 적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맞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도 다시 커지는 분위기고요. 음. 지금 글로벌 경제는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끊이지 않는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여러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변동성이 아주 커진 상황입니다. 네. 특히 무역이나 관세 문제에 민감한 산업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달러와 약세 흐름도 좀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이네요.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 이게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좀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네요. 음식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가 영국의 딜리버루하고 또 레스토랑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세블룸스를 총 50억 달러가 넘는 거액에 인수한다고요. 네. 이게 단순히 몸집 불리기 그 이상으로 봐야 하는데요. 그래요? 네. 배달앱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면서 통합 압력이 커지는 한편 도어대시가 단순 배달 중개를 넘어서서 그 레스토랑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하려는 그런 야심을 보여주는 거죠. 사업 영역을 넓히는 거군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물론 큰 인수 비용이나 통합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주가에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행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딜리버루 주주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출구 전략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 2025년 5월 7일은 유럽의 정치적 불안정성부터 시작해서 중동과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고조, 그리고 무역 갈등과 대형 기업의 대형 M&A까지 정말 세계 곳곳에 다양한 사건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하루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동시다발적인 압박과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근본적인 도전을 맞이하게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한 번쯤 당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겁니다.